자, 법원에서 날리면 그리고 바이든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잠시 나오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얼마나 크게 논란이 됐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MBC는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요청하는 대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오늘 끝판 토론에서 다뤄보고 여러분들 본격 토론 들어가실 텐데요. 이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여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끝판 토론에 나오신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환 기자로서 특종 전문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바이든 날리면이 희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예. 오늘 법원의 판결 내용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법원에서는 오늘 외교부가 MBC에 대해서 낸 소송에 대해서 MBC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주문이 이렇습니다.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가 뭐냐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도했으므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여야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씨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뉴스데스크 판결 확정된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1심에 불과하고, 만약에 2심, 3심까지 간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첫 번째 방송에서 이 정정 보도문을 낭독하는 걸 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 원 비율로, 하루마다 100만 원씩 발생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 기자, 정리가 좀 됩니까?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죠. 비속어 논란.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행사를 마치고 그 당시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행사까지 이제 돈을 내고 쫓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를 내주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 부담금을 얼마를 내겠다라고 거액의 금액을 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박진 장관을 향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자, MBC가 이제 이번에 피소당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2022년 9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 그 비속어는 자막으로 아마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썼던 것인데요. MBC뿐만이 아니라 그 SBS, KBS 포함한 지상파 종편, 지방신문 방송까지 다 썼던 내용인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크게 논란이 있었고, 당연히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을 날리면이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본격화됐고요. 자, 그러면 조수진 변호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정정 보도를 청구했고 소송을 진행했으면 네. 어떤 내용으로 정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라고 한 겁니까? 지금 원래 그 원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MBC에 청구한 정정 보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하라라고 청구를 했었어요.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의 발언 관련 정정 보도문이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본문 뭘 이제 아나운서가 읽어야 하고 정정 보도문을 해달라고 했냐면,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정대 전 의원님, 그럼 뭘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면 그러면 실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정정이 되는 게 글쎄 뭐 일반적인- 이렇게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도 언론중재위나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A인데 B로 보고가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정정 보도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이란 얘기인데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게 허위 사실이란 얘기인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또 판결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음성 전문가들이. 근데 도저히 전문가도 감정 불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문가도 모른대. 그러면 요게 양쪽에서 입증을 하는데 원고건 피고건 다 실패한 겁니다. 다 실패해가지고 아직도 진실을 모른다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걸 갖다가 허위라고 기사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논리적이냐 이게 모르는 거 하고 허위라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 다음에 허위라고 하면은 어떤 정정하게 진실은 이것이라고 정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허위라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A라는 사실이 B로 둔갑을 한 것인지. 그런데 이 재판을 할 때 나는 바이든이 아니면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 본인의 뭐가 나오든가 대통령실에 뭔가 그 자료가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본 거예요. 자, 이런 그거를. 내용 그러면 재판으로는 성립은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으로 했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날리면으로 바꿔달라. 이것이 정정 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고 이해인데 그것 아니고 나는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정정 보도 청구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원고가 승소한 이유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맡겼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까지는 감정을 했어요. 네. 그 말 한 건 맞다. 다만 승인 안에 삐삐 쪽팔려서 어떡하나. 삐삐 부분은 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에 그 다음에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까지가 감정인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감정을 법원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법원이 원고가 본인 주장을 입증한 것인가라는 거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이 원래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고가 주장한 것 중에서 이 미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바이든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하고 맞으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1심 법원이 이제 하급심이죠. 판단을 한 겁니다. 원고 말이 맞으니까 감정인하고 맞으니까 승소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이번에 그 판결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발언이 이뤄진 시간,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판부에서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굳이 바이든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지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니까 이게 재판부에서도 이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서 진술한 사람이 다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허위 기사가 돼버렸다는 게 거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부터 저런 소리도 감정 못하는 게 무슨 전문가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법원 판결물이 이래가 되느냐. 예. 실제로 오늘 오후에 온라인을 달궜던 것은 지금 이번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과거에 어떤 또 뭐
전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오늘 뭐 그 논의를 할 것은 아니고 예. 언론에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바이든이다 난리든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난리면이라고도 안 하고 바이든 아닌 무엇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 새끼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외교부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정 보도를 시키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얘기한 거는 문제 그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11시간인가 만에 나타난 김은혜 홍보수석의 주장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재판이 그게 열려서 MBC를 고발을 했으면 이걸 난리면으로 했다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내놓고 그런데 MBC가 바이든으로 썼다고 이렇게 일단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자기들은 그 소송을 대리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왔어 이게. 그러면은 바이든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다 사라진 거죠. 이거는 묻지도 않고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라고 할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주장이 허위라고 할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진실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저건 허위다 아니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라고 이거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재판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이든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난리면으로 들었습니까? 그 정황과 상황으로 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 새끼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새끼를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사법부, 이 정부,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수민 변호사. 예. 이 판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 법률가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원고가 뭔가를 청구하면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이란 말 한 적 없다,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정 청구문에서 썼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이든이 아닙니다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가 이길 수가 없어요. 피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원고가 그걸 입증을 못하면. 근데 이 재판에서 목격자 또 마지막에는 감정까지 전문가한테 그걸 들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분석을 삐 해가지고 했더니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대요. 바이든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가 없대요. 그러면 원고 주장이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원고는 바이든이란 말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이 판결문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가장 전문가인 감정인의 말이 모르겠다 삐로 들려서 자기는 감정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내가 안 했다는 거 너 지금 정정 보도해라는 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고 승소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2심이나 대법원에서 이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대로 확정된다면 정정보도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부분들이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많이 시달리고 또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서 중재를 만일에 한다면은 법원은 아니지만 대법원 또 판사가 오세요. 그쵸. 중재위원들이 그 판사가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은 반론 보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MBC는 자기가 틀렸다고 허위라는 이걸 인정 안 하고 그 대신에 어떤 모호한 회색지대 영역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그 기사의 당사자가 알려왔다. 이 정도까지는 난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허위라고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2심이나 이렇게 가면은 저도 조수진 변호사 말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판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대통령실이 공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은 실상은 이렇게 말을 한 건데 MBC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공적인 책임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난리면도 사실 대통령의 진짜 입장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얼마나 그때 긴급히 하루 만에 지어낸 겁니까 그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알려준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짜낸 건지 이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몰라요. 그 당시에도 어. 김은혜 수석한테 이제 기자들이 어.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답을 못 줬거든요. 김은혜 못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그러면 수 없었던 대부분 거죠. 그 당시. 기각이나 아니면 반론 정도로 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조정 정도를 해주는 거지.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그 사람 대통령은 공적 책임을 다 안 하고 회피하고 외교부 시켜서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계속 해버리는데 이걸.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언을 했잖아요.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든 미국 의회든 모독을 했잖아요. 그럼 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법원으로 가져가서 판결을 버꾸라지처럼 예를 들어서 원고의 청구, 원고의 또 입증 이런 걸 내세워서 대통령실이 이겼다. 그래서 나는 바이든 날리면서 바이든이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결론 나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말이 됩니까? 그냥 그 당시에 미안하다고 실수했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했으면 끝날 걸 이걸 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체계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 그래서 청구해서 이겼으니까 좋습니까? 아, 그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겼던 이 법원의 판결이 진실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민복에 정말 맞는 결정 맞습니까?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에 국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MBC에 안 하면 100만 원 내라고요? 조 변호사. 그럼 100만 원을 내는데 대한민국 모든 신문방송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100만 원 다 내야 됩니까? 그것도 매일 내야 됩니다. 매일 100만 원씩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거를 외교부가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바이든 날리면 그렇게 썼잖아요. 그럼 다 100만 원씩 청구하면 다 내야 되네? 외교부가 큰 돈 벌 수 있죠. 모든 언론에 이제 소송만 내면 예. 이제 왜냐면 이게 만약에 확정된다면 2심, 3심 예, 가서 예. 이게 확정되면 똑같은 걸로 다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정보도문 안 내면 여기도 매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국가 예산 지금 뭐 굉장히 적자 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 버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의 자유 침해하면서 실제로 했던 말 완전히 왜곡하고 오독하게 해서 그것이 맞다고 사법까지 정말 판결을 받아내는 이 현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지. 아니 이거 재판 외적인 얘기지만 아니 한국 국회는 이 새끼고 미국 의회는 그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게 이미 이야기를 했지 원래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국회에 와서 유감이라도 표명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건데 이런 것들은 아예 나는 사과할 일 미국 가서 한 적 없다. 거꾸로 국회 와서 이렇게 그때 이윤주 의원이 물었거든요. 민주당이 안 그쵸. 들어와가지고 그 정의당 의원이 물었더니 그렇게 나 사과할 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절대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이나 어떤 심지어 실수나 착오도 인정 못하는 잘못은 고사하고 어쩌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 그마저도 인정 못하는 게 이게 검찰 특수부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어쨌든 그럼 한국 국회 새끼라고 하는 거는 되냐 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뭐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별다른 말 아무 없이 말 없고. 대응 없이 넘어갔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름 없음님께서는 뭐 슈퍼챗까지 보내주시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줄체가 될 수 없다.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뭐 이제 재판이고 뭐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 보시고 이 정부가 현재 이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하게 바이든 날리문과 관련해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외교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